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예로부터 우리는 경서 강조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면 거만하다고 혼쭐 나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장점을 언급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의 해시계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을 때 그 원인은 외부로 돌립니다. 이를테면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시험이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문제가 생기거나 목표에 실패했을 때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그 원인은 내부로 돌립니다. 이러한 생각 방식은 행복한 생각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현재 심리학자의 앤젤라 코이크는 성취에 있어서 재능이 중요한지 노력이 중요한지를 연구했고 마침내 한 줄의 공식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성취를 단순하기 위해서는 자신 발전에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의 장점을 널리 드러내 봅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험담은 사람은 죽입니다. 말하는 자와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는 라고 마들리 씨가 말했습니다.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은 경멸하는 자신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니체가 살았던 당시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삶에 처해진 현실에서는 지향점과의 괴리감 때문에 목적과 방향을 잃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리츠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만 전는 사람들에게 경영을 올리기 위해 신은 죽었으니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죽은 지 10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그가 의도한 것처럼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무기력함과 허망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기한 것 때문에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괴감은 자신의 무능함이나 한심함 때문에 생기는 부끄러운 마음인데 M4 세대라는 신조어와 함께 많이 언급했습니다. M4 세대는 N가지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3포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로 시작하더니 5포, 3포 플러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지나서 이제는 7포 세대라고 5포에 플러스 꿈과 희망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보시면 사람들은 한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M4 세대가 된 것인데
이토록 심한 자괴감을 갖고 하는 숙명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7포 세대의 내용을 가지 못하는 단 한 가지라도 해내기 어려운 대단한 일뿐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누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도 삶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별처럼 너무 거대하고 그 찬란해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아 주위를 살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닿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7%라고 우리 스스로 부정시킬 뿐입니다. 정말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는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람이 지구를 돌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학생이 사람은 지구를 돌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며 지구를 돌았다고 대답합니다. 자괴감은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는 주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괴감을 느낄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무능력하고 한심하게 바라보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생각을 바라보는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조건을 꼭 거꾸로 뒤집어 자신을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당당한 마음을 갖는다면 자괴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만을 쫓기보다 지금 우리 이 순간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을 추구하는 나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생각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꿈은 인생의 사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고 바톤 리턴은 말했습니다. 한 뉴스의 문화 토스 속에 출연한 이현희 씨에게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지만 잊히기는 싫다. 라고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닌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말문이 턱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효리 씨는 담담하면서도 명료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한 것만 꿀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현명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또래 친구가 많은 친구가 대통령이나 우주 비행사를 꿈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는 꿈일지라도 그때는 진심으로 대통령이나 우주 비행사가 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무엇이 되겠다는 꿈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회 구성은 인터넷을 모두 하나의 바꾸고 있습니다. 문금 꿈꾸는 사람한테 한까지 현실 사회가 변했습니다. 내지만 승진, 사업 성공을 희망합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꿈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 꾸는 꿈이나 실현하고 싶은 희망과 이상,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세 번째 뜻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꿈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기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꿈을 꾸고서 강의할 때 태양에 대한 믿음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하늘을 떠올려서 우리 maken 하지만 그런 하늘을 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때는 희망과 기묘지 않은 의가도 나는 어종만이 젊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지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걸어가면 4천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도 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9년이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쩌면 완전히 불가능한 거라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1억 7천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것이어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안 되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금 삶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꿈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꿈을 꾸지 하지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꿈이 또 나타나고 꿈을 기다려보면 사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달까지 꿈을 시신과 저번까지입니다. 그때 나는 오늘 감사드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활동을 걱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이 시드니 해리스는 누가 하신지만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항상 물어보고 싶어진다. 뭐와 비교해서 라고 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자존감 실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전체 약 40%가량의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 가장 자존감이 낮은 순간에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빈번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SNS를 둘러보면 대부분 행복한 모습이나 자랑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모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인의 행복한 모습과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비교 자신 세계하는 마음을 바꾸고 SNS를 하면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OECD 37개국군 33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살기 좋지 않은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낮은 것보다는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은 것입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을 구분할 것 없이 아파트나 주택가에는 스카이 대학 합격보다는 외치는 과외 전대지가 붙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상위 1%의 누설보다 노력하고 공부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성적 만족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고민에 시달립니다.